티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과 수려한 산세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적당한 규모의 마을 속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158평의 대지와 45평의 건물을 아주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일괄 매각의 어려운 권리 또한 없는 상태로 경매를 잘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땅땅정보통이 꼼꼼히 임장하고 여러분들께 숨겨진 정보와 돈을 아끼는 정보까지 몽땅 드릴 테니 정보를 잘 들어주시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금액대로 입찰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오늘의 집을 함께 여행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한 마을회관이고요. 마을회관에서부터 17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럼 집 소개에 앞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을 확인한 뒤 바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진입하는 도로폭은 2m에서 3m의 도로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길목으로 주위에 빈집들도 은근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걸어오셔서 좌회전 하신 후 조금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 좌회전 하신 후 진입하시는 도로의 폭도 2m에서 3m 정도로 되어 있고요. 포터도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니 진입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가서 오늘의 집을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집 앞으로 국유지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태에 주위로는 단독주택과 텃밭 수준의 밭들이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듯 잔뜩 쌓인 우편물이 있고요. 보시는 대로 별도의 대문은 없는 상태고요. 입구 쪽으로 수도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대문의 오른쪽 뒤로 잡다한 쓰레기들이 보이고 있네요. 소주병과 빈 캔이기 때문에 처리 비용을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대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정면에 위치한 창고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번이고요. 철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로서 면적은 3평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지붕 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죠? 마을분들께도 여쭤본 결과 집은 비워진 지 꽤 오래된 상태입니다. 우선 집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당의 왼쪽 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기역번, 철파이프조 및 블록조로 이루어진 창고가 있고요. 창고 내부에는 컨테이너 한 동과 기계 설비가 있는 상태고요. 앞쪽으로 비료포대가 있는 걸로 봐선 마을분 중 누군가가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고 내부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고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옆으로 들어가시면 제시외 건물 니은번, 목조로 이루어진 창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창고라고 보기엔 애매하고요. 철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옷에 먼지가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제시외 건물 니을번, 목조와 흑벽돌조로 이루어진 창고가 있고요. 집 뒤편으론 제시외 건물 디귿번, 블럭조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제시외 건물들이 무척이나 많은 상태죠? 하지만 모두 매각에 포함되니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요. 지금부터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로 158평이고요. 주택의 앞마당은 시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주택이 있습니다. 시멘트 블럭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76.32제곱미터로 23평입니다. 시골집이 23평 정도 된다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면적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예전엔 슬레이트 지붕이었지만 강판 지붕으로 모두 교체된 상태에 지붕 교체를 하며 처마 끝단도 수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기에 샤시 교체와 내부 도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당의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고요. 목재와 계집, 그리고 팔레트가 쌓아져 있습니다. 나무는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지만
철구조물과 파레트 등은 별도로 처리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당 쪽으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공 영상으로 올라가 조금 더 상세히 체크해 볼까요? 이 집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 마당을 창고들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 햇살을 가리기도 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낙차로에는 집 왼쪽 편에 위치한 이 창고는 철거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토지 모양도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에 오늘의 집 주위로는 현황이 좋은 주택들이 꽤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당과 텃밭 공간에 비해 집의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지붕 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땅 모양도 예쁜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다른 집에 건물이 넘어오거나 대지 위에 건물들이 다른 분의 토지를 침범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대지인 상태에 대지의 면적은 521제곱미터 158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경계면과 접한 앞쪽 도로는 모두 국유지 상태로 진입하시는 데에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76.32제곱미터로 23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의 강판 지붕인 상태에 사용 승인날은 1995년 10월 24일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당의 왼쪽을 보시면 제시외 건물 기역번이 있고요. 철파이프조 및 블럭조로 이루어진 곳이고 면적은 28.8제곱미터로 8.7평입니다. 저 창고 내부에 위치한 컨테이너와 기계 설비들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상태로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곳, 제시외 건물 니은번이고 목조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 면적은 23.1제곱미터로 6.9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주택의 뒤편에 위치한 보일러실 공간이고요. 주택과 하나처럼 되어 있고 블럭조의 면적은 한 평이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 마당 제일 끝쪽에 위치한 곳, 제시외 건물 리을번이고 목조 및 흙벽돌조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 면적은 9제곱미터로 2.7평입니다. 이 공간도 니은번과 마찬가지로 철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마당의 정면에 위치한 곳이고요. 제시외 건물 미음번, 철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0.5제곱미터, 3평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시외 건물들은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고요. 컨테이너와 기계 설비 등은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치우는 비용이 들어가니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주택의 방위는 동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에서부터 점차 지대가 높아지는 편이다 보니 햇살이나 뷰를 막는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어절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골 오지라고까진 보기 힘들지만 골짜기 속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천시청까진 자차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생활권에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으론 보시는 대로 낮고 높은 산들이 잔뜩 보이고 있고요. 산골 마을에서의 생활도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매각 물건의 위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대한민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청까진 자차 기준 5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딱히 도심지의 생활권과 가깝다는 말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표시해드리는 무주, 영동, 거창 등과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각 지역군에서 대부분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을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표시해드리는 무풍면사무소 쪽으로 이동해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무풍면사무소까진 자차 이용 시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은행과 장터 등이 있는 상태니 불편할 사항들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앞으론 1089번 지방도가 지나가며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긴 편이어서 쉽게 이용은 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마을 회관에서 들어가는 길과 마을 회관을 지나쳐 위쪽에서 들어가는 길, 두 곳의 출입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쪽 도로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마을 회관 방면으로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으로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지경계면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대지경계면을 살짝 벗어난 것처럼 표시되는데 위성지도의 단순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속, 여기에 우사가 한 동 있는 상태고요. 소는 몇 마리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타경 547, 매각 물건 번호 3번이고요. 입찰하실 분들께서는 꼭 매각 물건 번호를 쓰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어절리 715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6,270만원대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4,389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치워야 할 짐이 많고 필요 없는 창고 철거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회 유찰을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 현재 가격에서 한 번 더 유찰시킨 뒤 진행하게 된다면 3천만원의 최저가 상태로 진행이 되며 주변 시세 28만원에 비교해서 9만원 정도 저렴한 19만원대에 취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거비와 기타 비용을 생각해도 주변 시세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한 번 더 유찰을 생각한 뒤 입찰하시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입찰 또한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521제곱미터로 158평이고 주택과 창고를 모두 합한 건물의 면적은 150.12제곱미터로 45.4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고요.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의 강판 지붕, 창고는 목조의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95년 10월 24일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상태 좋은 주택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 중인 토지는 한 필지고요. 지목 대지의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면적은 157.6제곱미터로 158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주택 먼저 살펴보면 단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이고 시멘트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지붕교체 공사로 인해 현재는 강판 지붕입니다. 면적은 23평이고요. 사용 승인날은 1995년 10월 24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 5동이 표시되고요.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와 기계 설비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처리 비용과 협의 비용도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금액대를 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공부상 시멘트 벽돌조의 슬레이트 지붕이나 현황 강판 지붕으로 교체되어 있고요.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면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어절리 소재 가목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1번과 2번은 다른 매각 물건을 나타내는 말이며 기호 3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부정형 완경사지대로 자체는 등고 평탄한 건부지로 이용 중 남측으로 폭 2에서 3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그리고 주택이기 때문에 위생설비와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도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로 다시 한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는 상태고요. 세대 열람 내역 결과를 확인해봐도 전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분들께 탐문조사해 본 결과 꽤 오랜 시간 비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 확인해보니 마을에 거주하시는 걸로 표시되는데 그 집에 찾아가 봐도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숨겨진 임차관계 등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부 보시면 2020년 7월 3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등기부도 깔끔한 상태에 건물도 정상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니 추후 매매 시에도 번거로움 없이 깔끔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찰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임장을 필수적으로 가보시고요. 집의 상태가 좋은 편이고 대지와 몽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찾고 계셨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